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반은 있다고 봐요. 5억이 대출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생긴 거긴 맞는데 이 대출을 아버지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10억 받은 거예요? 5억 받은 거예요? 이 10억을 받기는 받았지만 대출금이 5억이 끼워져 있으니까 결국 이 아파트 얼마짜리예요? 5억짜리죠. 물론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10억짜리지만 얘는 갚아야 될 채무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차이가 나는 5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진짜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소유권이 넘어간 건 맞지만 차이 나는 5억 원 진짜 증여인데 이 대출은 어때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채무를 아들한테 채무를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채무를 내 아들한테 양도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게 부담부 증여예요. 무슨 말이다? 아파트라는 10억을 증여를 받긴 받았다. 근데 100% 증여 받은 게 아니라 어떠한 부담을 지고 받았다. 어떤 부담? 은행 대출 5억 원이라는 부담을 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해서는 나는 증여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억울하잖아요. 채무를 넘겨받았는데 그거에 세금까지 내면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금액이에요. 증여를 받은 1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담보된 은행 채무 5억짜리 있죠. 그게 있으면 그 채무 부담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여재산에서 빼주겠다. 결국 여기 증여재산가에게는 아파트 자체 금액이 10억이었기 때문에 10억을 넣어주겠다. 근데 여기와 관련된 은행 대출이 5억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재산 그 차감액에다가 5억을 넣어주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넘겨받았던 금액은 얼마였다? 5억이었기 때문에 그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가액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차감을 했으면 이제 어떤 공제도 해주겠죠. 어떤 공제를 해주냐. 증여재산 공제하고 재손실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줘요. 과거 10년 안에 배우자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이에요.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부모님한테도 재산을 10년 동안 5천만 원, 자녀들한테도 재산을 5천만 원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에요. 자, 보시면 육촌 이내 형제 같은 경우는 다 1천만 원이에요.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옛날에 3천만 원이었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이었고요. 또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또 3천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금액이 또 바뀌게 된 거죠.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직계 존속도 직계 비속도 다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은 이전에 있었던 세법 내용이니까 그게 변형됐다, 개정됐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지문에 3천만 원 나와 있으면 개정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는 6억 원이에요.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증여로 해서 재산을 넘겨받았을 때 배우자 6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상속했을 때 기억나요? 상속했을 때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5억 원까지 우리는 세금 안 낸다라고 이해했었잖아요. 그러거나 추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같이 형성한 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 5억까지는 추가로 해준다. 결론은 만약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 상속 재산이 10억이었을 경우에는 세금 안 낸다라는 얘기했죠. 결론 중요한 건 5억까지는 일괄공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거는 5억은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증여는 얼마예요? 증여재산 공제는 6억 원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갑자기 나오는데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가 받는 건 6억 원이고 상속을 통해서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5억 원이다.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재손실 공제 보면 증여를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신고 기한 전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손실 공제로 상속과 똑같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얘도 상속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 봤을 때 똑같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걸 가지고 신고 납부할 목적으로 계산을 하면 500만 원까지 수수료 공제해주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평가하는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 수라든지 의뢰 기간 수를 다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는 수수료를 공제해준다. 서원화 골동품 같은 경우도 증여를 하려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죠? 상속에서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공제해주겠다.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왔으니까 세금 곱하면 되죠? 얼마? 10%에서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얘는 상속하고 똑같아요. 세율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율은 똑같아요. 10%에서 50%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 세대생략 가산액도 우리 상속할 때 있었죠? 똑같이 30%.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는 거는 40%라고 우리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증여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제외. 이게 뭐예요? 대습상속 같은 경우 있죠. 대습상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데 이렇게 2번 내야 될 걸 한 번 내기 때문에 한 번 내는 그 금액에 30%를 가산을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잖아요. 증여를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증여하고 여기서 이렇게 증여할 때 봤을 때 2번 세금 내니까 한 번만 세금 내야지 하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주는 경우 있죠. 그러려고 봤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봤을 때 할증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직계비속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려고 했더니 사망하고 이 사람한테 주랬더니 이 사람한테 바로 넘겨왔는 경우 그때는 세대생략 가산을 할 때 30% 할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개념이 유사한 게 많아요. 형식이 똑같이 나오죠. 징수유예세 그 자료가 박물관 자료다. 그러면 징수유예해주고 세액공제 세액감면 똑같이 해주겠다. 혹시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너네가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데 봤더니 이것도 금액이 많으면 분납하고 연분연납 해주겠다. 그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게 큰 증여세 과세 틀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살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뭘 증여로 보느냐라는 거죠. 증여라는 행위가 있었고요.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재산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수증자의 재산이 생긴 거예요. 어떤 재산이 생겼으면 그거는 증여재산의 합산이 되죠. 그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에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계산할 수 있어서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증여재산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되게 소중한 거예요. 손편지로 뭐가 적혀 있어요. 되게 소중한 건데 나한테는 소중하지만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편지야. 그럼 그걸 증여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게 증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범주에 들어가느냐예요. 그 손편지 증여세 내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건데요?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포함돼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이 다 포함돼요. 결국은 이게 얼마짜리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증여재산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증여재산 계산의 일반 원칙이에요. 2013년에 보시면 증여재산가의 일반 원칙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 유형을 예시규정이랑 증여 추정이랑 막 있거든요. 그렇게 과세를 할 수 있게 범위는 만들어 놨는데요. 2013년도까지는 어땠냐면 계산한 상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범위는 되는데 계산 상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3년도부터 개정이 됐어요. 일반 원칙이 도입이 돼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다 과세가 가능해졌어요. 증여는 뭐라고 했어요? 포괄적으로 다 과세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범주도 되게 포괄적이에요.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증여를 추정하고 예시하고 유증어 다 포함시켜가지고 전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를 내라 라고 증여세를 만들지 못했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근데 이때부터 세법이 새로 이게 도입이 되면서부터 과거에 이렇게 큰 범주 이거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
이하 라고만 했던 거를 세금을 추징하지 못했던 걸 이제 숫자로 명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세금을 그만큼 내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아시면 돼요. 증여세 과세가액을 보시면 일단 증여 얼마 받았죠? 거기다가 비과세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비과세 되는 거 뭐? 국가 나오면 다 빼준다고 얘기했죠. 국가 관련된 거 다 빼주고 증여 관련돼서 어떤 걸 합산하겠죠. 더하는 게 있으면 또 빼주는 게 있겠죠. 상징법 집행기준에 보면 비과세 제외 사례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국가 나오고 이러면 다 비과세야. 근데 정치자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생활비나 교육비를 줄 수 있죠. 애들이 공부하고 이러면. 근데 그걸 가지고 생활비나 교육비인 것처럼 자녀한테 계속 매달 금액을 써요. 그 자녀는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생활비나 교육비가 필요 없어요. 그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걸로 주택이나 토지나 주택 막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 가치는 확 증가하겠죠. 결론 이 사람이 이제 생활비랑 교육비를 준 거는 자금을 이렇게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생활비랑 교육비랑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비랑 교육비랑 달라요. 그걸 받고 생활비랑 교육비 목적으로 쓰지 않고 따로 모아가지고 다른 더 큰 재산을 사기 위해 했던 거면 비과세 안 하겠다. 다 세금 내라고 하겠다. 라는 집행 기준이고요. 혼수용품 같은 경우도 어때요? 보통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면 돈이 들죠? 그 돈 누가 대줘요? 부모님이 대주죠. 여기 지금 증여할 때 얼마? 5천만 원까지만 괜찮다고 얘기했죠. 결혼하는데 혼수를 더 많이 줬어요. 막 1억씩 줬어.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당연히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를 실무적으로 해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집행 기준에서 얘기하기에는 혼수용품도 너무 과하다. 사치성 용품이라든지 뭐 차 사준다든지 집 사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집행 기준에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흘려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산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보시면 동일인으로부터 만약에 집계 존속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안에 있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다 합산해야 된다. 즉 이번 재산하고요. 과거에 10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합산 배제되는 게 아니어야 된다. 여기서 동일인은 누구? 증여한 사람이 집계존속 아빠였을 경우에 그 집계존속의 배우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한테 증여재산을 받았으면 그리고 10년 안에 엄마한테 받았어요. 이 두 개는 뭐다? 합산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사례 한번 볼게요. 거주자 전인수씨 37세 2017년 1월 18일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 계산 시 합산 과세되는 기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날짜는 2017년 1월 18일 현재 증여가 개시되는 날짜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합산을 하는 거는 1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7년 1월 18일부터 소급해가지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17년 1월 18일을 기준으로 14년에 받은 거, 10년에 받은 거, 5년에 받은 거를 봤을 때 아버지로부터 2005년에 받은 거는 이미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증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2017년 1월 18일에 받은 토지 가액을 우선으로 보게 되고 그 이전에 받았던 문제에서 기증여재산가액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부분이 이번에 증여한 거고 이전에 증여한 부분을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할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합산 과세할 때 추가로 고려할 거는 어머니만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금액에다가 기증여재산 가액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010년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주식 5억 원에 대해서만